할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나서요?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만지겠다는 겁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 비단은 함경도에서 나온 실로 짠 것이고 붉은 와인 자국은 특수한 방법으로 빼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수 제가 직접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내 손을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손이 그가 말하는 최고의 품격을 만들어내는 섬세한 예술가의 손이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를 더 깊이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세탁부 할머니의 놀라운 비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반. 호텔 세탁실은 아직 잠들어 있던 도시와 달리 거대한 심장처럼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뛰고 있었습니다. 윙윙거리는 건조기 소리, 철컥거리는 세탁기 문 닫는 소리, 그리고 스팀 다리미에서 뿜어져 나오는 눅진한 습기. 저는 이 모든 소리와 냄새가 익숙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이 지하 공간에서 저는 매일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제게 맡겨진 수많은 빨래들은 각기 다른 손님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VIP 객실에서 온 하얀 목욕 가운은 부드러웠으며 연회장에서 나온 냅킨에는 알 수 없는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친 손으로 가운의 보풀을 조심스레 털어냈고 냅킨의 얼룩을 끈기 있게 비벼 지워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 단순 노동이라 부르지만 제게는 매일의 의식과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는 제게 비단실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 한 올의 방향과 땀 한 땀의 간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모든 것을 손끝으로 익혔던 제가 지금은 세탁기를 돌리고 얼룩을 지우는 일을 하고 있다니. 제 손마디는 그 시절의 섬세함을 모두 잊은 듯 굵고 투박해졌습니다만 저는 이 손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손이 아니었다면 병든 남편과 어린 딸아이를 어떻게 건사하였을까요? 그 모든 희생이 이 투박한 손에 오롯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닫혀있던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젊은 매니저 김민재였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에 번쩍이는 구두, 그리고 서류, 가방을 든 그는 바쁜 걸음으로 세탁실을 가로질렀습니다. 김 여사님! 오늘 그 쇼 의상 도착하는 거 아시죠?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그의 목소리만 들어도 긴장한 듯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하며 다림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는 제 옆에 놓인 다림질된 수건 더미를 힐끗 보시더니 손가락으로 수건 한 장을 툭 쳐내 바닥에 떨어뜨리셨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구김이 있으면 손님들이 얼마나 불쾌해 하시겠습니까? 손님들은 완벽함을 원합니다. 우리 호텔 명성에 흠집이라도 나면 안 된다고요. 그는 바닥에 떨어진 수건을 그대로 둔 채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정지훈 디자이너 패션쇼의 하이라이트인 천년의 꽃 한복이 도착합니다. 절대 흠집이라도 나면 안 되니 특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그의 말끝에는 저에 대한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몸을 굽혀 수건을 주워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이 제 귀를 스치는 동안에도 바닥에 떨어진 수건의 결을 매만졌습니다. 이 수건 한 장에도 저의 모든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만 천년의 꽃이라는 그의 말에 문득 제가 젊은 시절 공들여 만들었던 진주의 꿈이라는 자수 작품이 떠올랐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못하고 상자 속에 묻어두었던 저의 꿈. 정지훈 디자이너의 그 화려한 의상들처럼 저의 꿈도 한때는 빛났었습니다만 세탁실의 습한 공기 속에서 저는 그 모든 것을 덤덤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과 단절된 이곳에서 저의 몫은 그저 조용히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다시 세탁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익숙한 소음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매니저 김민재는 닫힌 문을 쾅 소리 나게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의 짙은 남색 수트에서는 상큼한 레몬 향이 났는데 세탁실의 녹진한 습기와 섞여 묘한 불쾌감을 풍겼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인상을 찌푸리시더니 거침없는 발걸음으로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김 여사님, 그거 순서대로 넣으시라니까요? VIP 물건이에요. 귀는 장식입니까? 그는 제가 정성스럽게 다림질에 둔 흰색 린넨 셔츠를 집어 드시더니 제 눈앞에 바싹 들이미셨습니다. 보세요, 여기 아주 미세한 구김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최고급 호텔의 물건은 흠집 하나 없이 완벽해야 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그냥 빨래가 아니에요. 우리 호텔의 품격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중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기계라도 되는 것처럼 오직 지시와 비난만이 가득했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눈치만 살폈습니다. 정말이지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옷을 다리고 얼마나 많은 오물을 닦아냈던가요. 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으며 거칠어진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이 손은 실크한 올, 비단한 폭의 결을 읽어내던 섬세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께 물려받은 재능으로 무지개 빛깔의 오색실을 다루며 가슴 설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궁중 의상에 들어가는 매와 자수를 놓을 때면 한 땀 한 땀에 마음을 담아내던 행복한 장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한 땀의 예술로 승화시키며 저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그 모든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가족을 위해 저는 가장 먼저 제 꿈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매일매일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 저희 재능은 더 이상 사치가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공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접시를 닦으며 몸을 혹사했습니다. 이 손이 아니었다면 병든 남편과 어린 딸아이를 어떻게 건사했을까요? 그 모든 희생이 이 투박한 손에 오롯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비아냥거림이 다시 귓가를 때렸습니다. 낡아 빠진 손으로 뭘 하실 수 있겠어요? 그는 제가 들고 있던 린넨 셔츠를 다시 거칠게 내려놓으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런 분들이랑 일하면 속 터져 죽겠어요. 정말.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쿡쿡 찔러왔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며 저는 늘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그저 내 몫을 다하는 사람이다. 나의 가치는 내가 아는 것이니 남의 비난에 흔들리지 말자. 하지만 그의 말은
제가 가장 아프게 묻어두었던 과거를 건드렸습니다. 제 손이 부끄럽진 않았습니다만 그가 제 꿈까지 짓밟는 것 같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가 던진 셔츠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바닥에 놓여있던 세탁물 바구니를 옮기는데 등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모든 굴욕을 참고 버티는 것은 오직 가족을 위한 저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윙윙거리는 세탁기 소리, 김이 뿜어져 나오는 스팀 다리미 소리, 그리고 저의 한숨. 이 모든 소음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저의 몫은 그저 조용히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다시 세탁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익숙한 소음이 제 마음의 상처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날 밤 호텔 세탁실에는 정적 대신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젊은 직원 민지가 새하얀 얼굴로 세탁실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붉은 와인 자국이 선명하게 번진 한복 한 벌이 들려 있었습니다. 얼룩을 지우려다 오히려 덧내고 번져버린 자국은 마치 살아있는 핏자국처럼 섬뜩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지의 눈은 이미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니저님 큰일 났어요. 한복이 망가졌어요. 소식을 들은 김민재 매니저가 급히 달려오셨습니다. 그는 한복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숨을 멈추셨습니다. 평소에 냉정하고 완벽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두 눈은 동그랗게 커졌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치워!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패션쇼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천년의 꽃, 한복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만 같은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라는데! 이걸로 쇼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해야 하는데! 내 경력은 이제 끝이야!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세탁실 안을 미친 듯이 맴돌았습니다. 다른 옷으로 대체하면 되잖아. 누군가 속삭이자 민재는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그냥 옷인 줄 알아? 이 한복에 들어간 자수 한 땀 한 땀에 수십 년의 역사가 담겨 있어. 복원도 안 돼. 똑같이 만들 수도 없어. 그의 외침은 세탁실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그저 얼어붙은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한 명은 얼룩을 지워보려다 오히려 더 번져버린 흔적을 보며 좌절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혼란과 절망,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김민재 매니저의 모습을, 저를 향해 멸시의 시선을 보내시던 그의 오만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 그의 눈에는 오직 절박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좌절은 저에게도 전염되었습니다. 저 또한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저의 꿈과 재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시절의 막막함이 다시금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절망 속에서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붉은 와인, 자국이 번진 비단 한복, 천년의 꽃이라는 이름처럼 비단과
그 위에 놓인 자수는 단순한 의상이 아니었습니다. 한 땀 한 땀에 장인의 혼이 담겨 있는 살아있는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이 한복의 실과 바늘,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자수의 결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제가 이와 똑같은 방식의 술을 놓으며 밤을 지새웠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저의 손은 거칠어졌습니다만 그 기억만은 여전히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망가진 옷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난 제 꿈의 조각을 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앞에 놓인 절망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잊고 살았던 저의 재능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굳은 표정으로 세탁물 바구니를 내려놓고 천천히 김민재 매니저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주위의 모든 소음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오직 그의 절망에 찬 표정만이 제 시야에 가득 찼습니다. 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제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알 수 없는 확신에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망가진 한복을 향해 뻗는 제 손은 마치 오랜 기억을 더듬는 듯 떨렸습니다. 매니저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의 작은 목소리가 그의 귀에 닿자마자 그는 고개를 쳐들고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짜증, 그리고 깊은 경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나서요?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만지겠다는 겁니까? 그의 날카로운 외침에 제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향해 쏟아내는 차별과 무시의 시선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손은 비록 투박했지만 수십 년의 기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비단은 함경도에서 나온 실로 짠 것이고 붉은 와인 자국은 특수한 방법으로 빼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수, 제가 직접 복원할 수 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전문적인 용어에 김민재 매니저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 낡은 세탁부 여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특수한 방법, 복원! 할머니, 지금 제게 장난치시는 겁니까? 그동안 제가 뭘 봤다고?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실패와 좌절만이 맴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매니저님, 지금은 저를 믿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옷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을 망가뜨리지 않고 복원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알고 있습니다. 제게 딱 1시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꼭 해내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김민재 매니저는 망설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신감과 오만으로 무장하고 살아왔던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두려움과 절박함이 엿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저를 향한 경멸이 아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요.
만약 잘못되면 책임 못 집니다. 제가 시켰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그는 체념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의 운명, 그리고 그의 운명은 모두 저의 손끝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김민재 매니저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세탁실 한편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망가진 한복은 조심스럽게 제 무릎 위에 올려졌습니다. 저는 허리춤에 늘 지니고 다니던 낡은 주머니에서 작은 바늘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녹슬지 않은 가늘고 긴 바늘과 5세개의 비단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겉은 낡았지만 저희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손끝으로 얼룩진 비단을 매만지며 그 결을 읽어냈습니다. 김민재 매니저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지켜보셨습니다. 그 옆에서 다른 직원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진짜로 할머니가 저걸 고칠 수 있을까? 시간도 없는데. 그냥 새로 사도 모자랄 판에.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집중했습니다. 차가운 물과 제가 직접 담가 둔 특수한 한방 재료로 얼룩진 부분을 조심스레 닦아냈습니다. 마치 아픈 아이의 상처를 보듬는 엄마의 손길처럼 섬세하고 부드럽게 붉은 와인 자국이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어려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돋보기를 눈에 쓴 채 한 땀 한 땀 끊어진 비단실을 이어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저희 손이 마치 제자리를 찾은 듯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느새 김민재 매니저의 표정은 경멸이 아닌 경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바늘로 굵은 실을 쪼개어 가늘게 만드는 것을 보시고는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저게 가능해요? 저렇게 섬세한 작업을.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습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젊은 직원들의 눈에도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묵묵히 술을 놓는 동안 그들의 눈빛은 저를 세탁부 할머니가 아닌 알 수 없는 능력자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다시 열리고 정지훈 디자이너가 호텔 관계자들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그는 망가진 옷을 보고 당장이라도 화를 낼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곧 무릎 위에 한복을 올리고 앉아 있는 저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멈췄습니다. 제가 바늘을 쥐고 있는 손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손, 실을 다루는 저의 어머니께 새끼손가락에 힘을 빼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분 손과 똑같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기억하는 어릴 적 모습 그대로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의 제자이자 저의 오랜 친구였던 그의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어머니 옆에서 제가 바느질을 가르쳐 줄 때 뒤에서 조용히 제 손끝을 바라보던 어린아이를 제 평생의 헌신과 숨겨진 재능이 한순간에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지훈 디자이너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오늘의 패션쇼는 저 혼자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한복의 진정한 가치를 밝혀주신 분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제 오랜 스승인, 제 어머니께 손기술을 가르쳐 주셨던 박은숙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평생을 숨죽여 살았던 저희 진짜 재능과 삶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저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정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슬픔과 아픔이 따뜻한 감동으로 승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패션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완벽하게 복원된 한복이 무대에 오르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정지훈 디자이너는 무대 위에서 다시 한번 저를 향해 깊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그저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제 이름과 재능이 세상의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삶의 모든 아픔과 슬픔이 따뜻한 감동으로 승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쇼가 끝난 후 가장 먼저 저를 찾아온 것은 김민재 매니저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진심 어린 존경과 후회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당신을 단순히 세탁부 직원으로만 생각하고 제 눈앞에 놓인 위기만 보며 당신을 무시했습니다. 낡아 빠진 손이라고 비아냥댔던 제 말이 제게 부메랑처럼 돌아왔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으시고 땀에 젖은 채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을 보며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를 용서했습니다. 제게는 그의 사과보다 그가 자신의 오만함을 깨닫는 그 순간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를 보며 저는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위해 그 모든 고통을 견뎌냈구나. 잠시 후 정지훈 디자이너가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감격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선생님, 저와 함께 일해 주시겠습니까? 저의 다음 컬렉션은 전통 자수 공예를 주제로 할 것입니다. 당신의 지혜와 손끝은 저에게 가장 큰 영감이자 이 시대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제게 당신의 손을 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의 제안을 들으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묻어두었던 저의 꿈, 다시는 잡을 수 없을 줄 알았던 저의 재능을 그는 다시 제 손에 쥐어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이제 굳은 살이 박힌 거친 손이었지만 정지훈은 그 안에서 아름다운 예술을 보셨습니다. 제 삶의 모든 희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는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탁실의 눅진한 공기, 끝없는 노동, 그리고 타인의 경멸,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저는 다시 제 이름과 재능으로 세상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낡은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낡고 초라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의 손이었고,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빛을 찾은 장인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낡은 바늘집에서 반짝이는 바늘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바늘은 더 이상 남의 옷을 수선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두 번째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실로 수놓을 도구가 될 터였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